자, 다음으로는 건강정보 수집 기록 시스템 두 번째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데이터 수집 기록 시스템은 스마트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는 진료실과 장비, 이제 환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진료실에는 IoT 리피터라는 제품을 설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장비로는 스마트 체중계와 리피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진료용 PC 쪽으로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뭐 장착형 즉 팔찌 형태 이제 비콘을 환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환자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닐 때 비콘을 통해서 그 환자가 어디 있는지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 체중계와 연동되어 있는 IoT 리피터입니다. 자,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입장을 할 경우에는 IoT 리피터는 환자가 장착하고 있는 비콘을 통해서 환자의 그 입장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인식과 환자 정보를 연결되어 있는 진료용 PC 쪽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가 스마트 체중계에 올라갈 경우에는 그 스마트 체중계를 통해서 체중 정보를 IoT 리피터를 통해서 진료용 PC로 받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어떤 체중계로 체중 인지를 자동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통 환자가 바뀔 수 있는 의료 사고가 왕왕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장착형 비콘을 통해서 환자가 바뀌는 의료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의 디바이스 만약에 이런 진료실에 이제 환자가 방문한 시점에 환자의 디바이스에 기록된 의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심박이 좀 이상한 경우에 심박 정보 그리고 수면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수면 정보들이 환자의 디바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진료실에 그 방문한 시점에 그 정보를 진료용 PC 쪽으로 가져와서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기록을 하거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체중계 하나로 체중 정보를 이제 기록하는 데모를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기타 의료 장비 등과 연결해서 다른 의료 장비를 통해서 의료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에서는 IoT 리피터를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근처에 있는 환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콘 컴포넌트, 그리고 스마트 체중계와 연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에리 컴포넌트, 그리고 진료용 PC와는 그 앱 테더링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로 그 타겟 플랫폼을 선택한 이후에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피터에서는 먼저 체중계와 연결을 해서 연결이 되었고요. 자, 체중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중 정보를 잘 가져오게 됩니다. 비콘을 활성화시켜서 근처에 4개 그 비콘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IoT 리피터로 이제 진료용 PC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진료용 PC를 실행한 이후에 리피터 연결 버튼을 통해서 리피터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었고요. 자, 리피터를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환자 정보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마침 김현수 환자가 그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자, 이렇게 다음으로는 체중계를 통해서 체중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중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마침 이제 진료실에 방문한 시점에 이전에 그 심박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심박 정보를 진료용 PC 쪽으로 가져와서 진료용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에서는 그 환자가 그 진료 정보를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게 됐고요. 자, 마찬가지 앱 테더링을 통해서 모바일 PC와 PC 앱이 연결을 하고 심박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바일에는 심박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제공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심박 정보가 진료용 PC 쪽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성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체중계만 연결했지만 기타 다른 정보들을 기타 의료 장비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데모에서 사용됐던 몇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 사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자, 블루투스는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이 두 가지 블루투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는 기기 대 기기, 기기 대 센서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통신 기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델파이에서는 T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컴포넌트를 통해서 블루투스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 그를 제공하는 기기나 센서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통수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클래식 블루투스는 그 블루투스 헤드셋 등과 같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아주 많고 그리고 소비 전력이 큰 경우에 클래식 블루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2Mbps 정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블루투스 LE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대단히 크게 됩니다. 표준 블루투스 프로파일에 근거를 하게 되고요. 총 최대 7개의 슬레이브, 즉 클라이언트가 붙는 형태로 동시 접속은 7개로 제한이 됩니다. 반면에 블루투스 LE, 즉 로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시에 적합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0kbps 미만을 사용하게 되고요. 소비 전력이 매우 적고요. 그리고 GATT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이런 블루투스 LE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슬라이브, 즉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데이터를 통신할 수가 있고, 자, 클래식 블루투스에 비해서 연결 시간이 짧고 별도의 페어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클래식 블루투스는 데이터를 통수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페어링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통수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있습니다. 자, 일반 속성 프로파일 가트라고 하는데요. GATT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표준 서비스 사용을 위한 그 서비스별로 정의되어 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베이스 UID가 이 앞쪽에 기록을 해놨고요. 심박 센서를 이용하기 위한 하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투스 베이스 UID의 특정 값만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 값이 하트 레이트, 즉 심박 데이터를 가져오는 값이다. 그리고 그런 값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값들은 이쪽 표준 가트 사양의 이런 하트레이트부터 하트레이트에 대한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까지도 모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반면에 저희가 오늘 진행한 스마트 체중계 와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트 일반 속성 프로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값을 통해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값들은 표준 가트의 사양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블루투스 LE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값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샘플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어떤 GUID가 사용되는지 어떤 값들을 어떻게 분석해 오는지는 별도의 이제 샘플 프로그램이나 분석 유틸리티를 통해서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와우 스케일 샘플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건강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체중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UID와 캐릭터리스틱 UID, 즉 어떤 서비스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어떤 UID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지 그런 UID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요. 구현 순서는 우선 장치를 발견을 하게 되고 서비스를 서비스 체중을 정보를 제공해준 서비스를 찾고 거기에 데이터를 구독한 다음에 수신 데이터를 받은 이후에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를 통해서 구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oT 리피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콘 컴포넌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환자를 인식하게 되고요. 블루투스 LE 컴포넌트로 스마트 체중계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앱 테더링 컴포넌트를 통해서 진료용 PC, PC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고요. 자, 먼저 스마트 체중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스타트 스케일 메소드에서 블루투스에서 디스커버 디바이스,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를 발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디스커버 디바이스 명령을 진행하게 되면은 블루투스 LE 컴포넌트에 on and discover device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발견된 디바이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와우 스케일이라는 장비와 연결을 하는데 와우로 시작되는 디바이스를 발견을 하고요.
자,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디바이스에서 내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정보를 다시 발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서비스가 발견이 될 테고요. 서비스가 발견이 되게 되면은 그 서비스에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 구독을 하게 되면은 온 캐릭터리스틱 리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오는 데이터들은 이 제조사에서 지정된 규칙에 따라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데이터들은 앱 테더링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 앱의 최종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타이머 이벤트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비콘 정보들과 스케일, 즉 체중계 정보를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IoT 리피터는 하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의 이제 진료용 PC가 붙게 되지만, 사실 여러 개의 이제 진료용 PC가 IoT 리피터에 붙어서 데이터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프로파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진료용 PC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료실 근처의 환자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정보는 이렇게 이제 T차트를 이용해서 히스토리도 같이 보여주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리피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리피터 연결을 위한 기능들은 데이터 모듈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테더링 같은 경우는 테더링 매니저로 연결을 앱 프로파일로 데이터를 홍수신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리피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 주변에 있는 메이저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디스커버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원격에 있는 리피터 매니저일 경우에는 페어링을 시도하게 됩니다.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파일을 또 자동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파일이 검색하게 되면은 on and 프로파일 디스커버 이벤트를 통해서 발견된 프로파일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리피터 프로파일이라는 프로파일이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은, 자, 그 이후에는 자, 이 테더링 앱 프로파일에 온 리소스 리시브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쪽을 통해서 비콘 리스트와 스케일, 즉 체중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각각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콘 목록을 표시를 하게 되고, 체중 정보를 체중 기록과 차트를 통해서 체중 정보를 기록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소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GitHub을 통해서 제공을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